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최원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동네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김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자주 연락해. 저는 별다른 의미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가끔 연락 오지. 그런데 이 말이 어찌된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가 자녀들에게 버려졌다는 소문으로 변해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일부 이웃들이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고 몇몇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요즘 자녀들이 너무하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과장해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본인이 먹던 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파트 경비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주 내려오세요. 사람들과 어울려야 외롭지 않죠. 순식간에 저는 동네에서 버려진 노인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하셨어. 우리가 아빠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왜 연락도 안 하냐고 막 혼내더라고. 딸은 너무 놀라서 그날 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갑기는커녕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녀들과 저는 나름의 방식으로 연락하고 지내는데 엉뚱한 소문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로당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도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괜한 말을 했다가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이제 저는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수다가 한 사람의 평온한 노후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노년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는데 예상치 못한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과의 동거래, 갑자기 다가오는 낯선 사람, 무책임한 주변인, 끊임없이 소문을 퍼뜨리는 이웃, 그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금융사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처럼 보이던 일이 어느새 커다란 부담이 되고 한번 내어준 돈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혹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관계가 결국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고독한 노인을 노리는 사기, 이웃 간의 갈등 같은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5가지 위험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망설임 없이 돕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라는 말에 흔쾌히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사정이 생기고 돈을 갚기는커녕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더 많이 도와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식의 말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퇴직금을 모았고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해 조용한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삼촌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에 결국 큰 금액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조카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조카의 부모, 즉 형제들까지 나서서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라며 돈을 돌려받으려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가족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반드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업 자금을 요청하는 가족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금전 거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는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돈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친척이 친척에게 지나치게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가족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를 위협하면서까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돕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판단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고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반드시 선의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범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들은 친절함을 무기로 다가옵니다. 공원이나 경로당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반복적으로 말을 걸고 친분을 쌓아가면서 신뢰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벗처럼 보이지만 점차 집을 방문하거나 금전적인 부탁을 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만 달라, 잠깐 화장실을 쓰고 싶다는 작은 요청에서 시작해 결국에는
더 큰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나 이단 종교 조직은 노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로 시작하지만 점점 이 모임에 나오면 더 건강해진다. 이 상품을 쓰면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조심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친절을 보이는 사람이나 반복적으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의 정보는 상대방에게 쉽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전적인 거래나 부탁이 오갈 때는 반드시 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이 결국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전한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친절함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무책임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요구가 커지고 결국 노후의 삶을 위협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대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나 친척이 잠깐만 도와달라며 함께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만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 지원, 용돈 요구, 심지어 의료비 부담까지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마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도움을 주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나 친척이 갑자기 연락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움을 받을수록 더 기대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면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단호한 선을 긋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결국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문은 때로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아파트, 경로당, 종교 모임 같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대, 자녀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을 가십거리로 삼으며 때로는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소문의 대상이 되거나 원치 않는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단순한 재미로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내가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누가 그러던데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며 점점 더 과장된 내용을 덧붙이고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감춥니다. 남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꺼리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소문의 대상이 되거나
원치 않는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 같은 민감한 주제는 신뢰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4가지 주제는 우리가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가족과의 금전거래, 낯선 사람과의 관계, 무책임한 주변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노년에는 신중한 판단이 더욱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오랜 세월 쌓아온 노후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